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화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다스젠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혼한 전 남편이 두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박모 씨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죠. 전에 저희 다스젠 대세남 변변한 이야기 코너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소된 박 씨 역시도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의 얼굴 하고 신상을 이 이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와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 판결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신상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인데요. 이거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죄가 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반면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공익성이냐 이런 논란이겠죠. 네, 공익성 여부가 가장 이거를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현행법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이게 공익 목적이 없이 이제 그 사실을 공개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이혼한 전 배우자들 간의 사적 문제이니만큼 이게 이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개설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들의 신상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사이트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이트 개설자에게는 무죄 판결, 신상을 공개한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난 1월에 이 관련 재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수원지법에서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개설한 구본창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본인 사익 추구를 위해서 사이트를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예. 반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신상을 게시하고 또 비방글을 올린 전모 씨에 대해서는 이 사적 이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2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이번 일이 이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본 뒤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분명 모든 사람들의 명예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의 또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이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이런 피해 사실을 좀 적시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법적 보호 테두리 때문에 오히려 또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으니까 이처럼 좀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잘못된 사람의 명예도 지켜줄 수 있다면은 그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우리 법이 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굳이 재단까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허태정 대전시장이 작년 말 그 시정 연설을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대전 청년내일재단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제 설립 추진에 좀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최초로 대전시 산하 기관들마다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 정책을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여기에는 기존의 대전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능까지도 통합시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지난달 있었던 그 행안부 출자 출연 기관 그 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행안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까? 네, 우선 그 지자체가 그 불필요한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그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에 따르면은 그 다른 시도에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제 굳이 재단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의 청년 사업들 중 상당 부분을 그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제 행정력 낭비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예. 굳이 재단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관련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행안부의 판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일각에서도요, 그 사업 규모하고 역할을 봤을 때 이게 재단 설립까지 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업무 효율성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에서는요, 그 현재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보완을 좀 요구사항을 좀 보완한 뒤에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다시 이를 좀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논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전시의 청년 정책이 그 청년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만약 이 재단이 설립된다면은 그 재단 이사장도 선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들의 직원들도 또 새로 뽑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재단 운영비 역시도 당연히 이제 시민 혈세에서 지원이 돼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이제 손님을 많이 받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식당 규모를 늘리는 거하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금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식당 규모를 늘리는 것하고는 정말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전시의 청년 정책이 잘 되고 있고 또 이게 너무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도 분명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막대한 시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알면서도 모른 척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역의 자치단체들과 이제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그 대전의 3대 하천 수질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죠. 저도 이제 천변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자주 타곤 하는데요. 다니면서 이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은 물론이거니와 뭐 고라니, 뱀 이런 것도 자주 목격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그 도심 속의 하천 그 주변 환경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물고기 떼죽음이 이제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 둔산대교 수상 스포츠 체험관 인근에서 그 물고기 100여 마리가 이제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뒤 이제 대전 서구청에서는 이 물고기 사체를 수거해서 그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그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떼죽음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전 서구청은요, 그 단순히 이제 강으로 인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물고기들이 폐사했다 이렇게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폐사가 용존 산소 부족이긴 한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가 많이 와서 그 하천 바닥에 가라앉은 그 뻘이 좀 뒤섞여서 이른바 이제 전도 현상이 일어나서 수질이 이제 탁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산소를 많이
많이 흡입해서 이제 결국 용존산소가 부족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유발했다. 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예. 용존 산소가 부족해서 이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펄층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정량의 수량 유지를 위해서 그 대전의 3대 하천에는 여러 개의 이제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 그 떼죽음 이후에 그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봤더니 사고 발생 지점에서 상류 쪽으로 500m 부근에도 이제 보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의 흐름을 막는 보가 생기면요, 그 아래 이제 펄층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이 펄층이 좀 두텁게 쌓이게 되면 이번처럼 그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둔산대교에서 하수처리장을 지나 이제 전민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7건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원인은 검증해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네, 얘기죠. 보로 인한 펄층이 이제 예. 가장 큰 용존산소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이 되는 거죠. 그 이번에 발생한 사고 지점인 둔산대교 인근에 있는 보가 이제 수변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좀 설치된 거라고 하는데요. 수상 스포츠 시즌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그 물의 양을 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보에 이제 수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이게 담수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갑천 바닥에 펄층이 좀 두텁게 쌓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이런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인공구조물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예. 정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모르는 건지 이 대전 서구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인공구조물들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도로 하나 더 깔지 못하더라도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침체 일로로 걷고 있는 가운데 그 요즘 곳곳에서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특히 이제 유력 정치권 인사들이 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도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워낙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우선 기본소득에는 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이제 모두에게 져야 된다는 그 무조건성과 보편성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지급돼야 된다는 정기성, 그리고 이제 가구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개별성,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현금성이 바로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에게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라도 그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부터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이 아니라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회적 동의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의견까지 정말 너무 많은 난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양승조 충남지사는 그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현금 살포 같은 선심 공세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뭐 재원 마련 그리고 뭐 이 지급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 전북 전주시에서는 최근 국내에선 처음으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실직자 등 약 이제 5만 명에게 52만 7,158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재원은 그 중앙 정부 예산이 아니고요, 이제 순수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4월에 그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을 하고 3개월 안에 전주시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그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그 추경 예산 지원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중앙정부 지원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전주시의 결정 이후에요, 그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이제 10% 이상 줄어든 그런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이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늘 그 강원도가
전체 도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40만 원씩 그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김승주 전주시장은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없다. 뭐 다만 예산 사용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도로를 하나 더 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의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결국 뭐 행정의 철학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에서도 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인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에서는 대전시도 대전형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비록 재난 기본소득이 그 기본소득 본래의 정신에는 못 미칠지라도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이제 다시 삶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거대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 정부가 좀 신속하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 보수 진영과 그 진보 진영의 이견이 좀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들 이제 보수는 기본소득 반대, 진보는 기본소득 찬성 이렇게들 아시고 계시죠. 하지만 이 기본소득의 논의의 출발은요,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경제학자 진영에서 그 복지 관련 정부 부처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나 보수의 이념 대립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내일 저녁 대전 시민들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전형 기본소득에 대한 그 페이스북 온라인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람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날선 공방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전시는 이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제 먹는 그런 급식을 지원하면서 그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위한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통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그 일반 농산물보다 약 1.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전시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당 그 300원씩의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1인당 300원 하니까 별로 커 보이지 않죠. 근데 하지만 이거 총액으로 따지면 약 4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공립 유치원이나 그 초중중 고등학교처럼 현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물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왜 현물로 지급하면 논란이 됩니까? 네, 우선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예. 친환경 무상급식 대전 운동본부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지원금을 그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게 그 관련 조례를 위반한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그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다고 합니다. 현물로 주면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예. 네, 우선 그 이들의 주장을 좀 보면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급될 농산물 그 품질에 대한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수가 그 24군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가들로만은 그 대전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대전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로컬 푸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이제 이를 대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추가 지원 그 취지 자체가 그 로컬 푸드가 아닌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로컬 푸드는 좀 다른 개념이죠. 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농가에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고요. 예. 로컬 푸드는 로컬 푸드 인증을 받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은 그 농산물에 대한 그 잔류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친환경 쪽이 좀 더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왜 로컬 푸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금 현물로 공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그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말들이 많았었죠. 이게 또 학교마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시가 이제 급식 관련 문제를 좀 통할할 수 있는 대전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그래서 설립을 했었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르면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이런 과정 없이 이제 임의로 차액 지원을 그 현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업체도 임의로 선정해 버렸다는 게 이 친환경 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 측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지원액 45억 원 중 그 업체가 가져가는 공급 대행 수수료가 25%나 돼서 결국은 뭐 33억 원어치만 현물로 공급되는 셈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종의 이제 특혜성 시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전시 관계자는요, 이 예산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그 농산물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례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현물로 지원하게 될 농산물 역시 뭐 철저한 검사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우수 농산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전에는 그 친환경 농가가 적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건 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시민단체들은요, 그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라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돈이니까 이걸 용도에 맞게 써라, 뭐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예. 지역 농가의 활성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대전시에서는 지역의 친환경 농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대신 그 로컬 푸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도 친환경에 버금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말씀드린 대로 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대전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만 무상급식으로 쓰이는 예산이 연간 1,12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이런 논란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전시가 지역의 로컬푸드 농가가 좀 친환경 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다 좀 많은 그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해진 대진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대진표입니까? 네, 그 코로나19 여파로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대전 지역의 주요 출마자들의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전의 7개 지역의 선거구의 주요 출마자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인데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후보가 최종 경선을 통과해서 이제 공천이 확정되었고,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역인 재선 이장우 의원이 이제 3선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선거구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구 선거구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그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통과해서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초선인 이은권 의원이 재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의 박병석 의원이 이제 6선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예. 여기에 맞붙을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이영규 변호사가 단독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맞붙으면 이 두 사람은 총 5번째 상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동안 맞대결에서는 모두 박병석 의원이 이겼던 바가 있습니다. 예. 서구 을도 결정이 됐죠? 네, 서구을 선거구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재선의 박범계 의원이 이제 3선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맞설 그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양홍규 변호사가 이제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성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초선의 조승래 의원이 이제 재선을 도전하게 됐고, 이에 맞설 상대로는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맡았었던 장동혁 전 그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그리고 이제 민중당에서는 김선지 후보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 유성을 선거구도 결정이 됐죠? 오늘? 네, 맞습니다. 유성을도 이제 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어제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이상민 의원이 이제 경선을 통과해 5선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에 맞설 상대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경선을 통해 그 김소연 전 대전광역시 의원이,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덕구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 시장이 이제 경선을 통과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선인 정용기 의원이 3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도 그동안 이제 총 두 차례의 대덕구청장 선거를 포함해서 4번 선거에서 맞붙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4번 모두 정용기 의원이 이제 승리를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는 모든 총선 구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요, 모든 현역 의원들이 이제 다시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현역 의원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 2명과 여러 차례 이제 선거에 나선 바가 있었던 인물이 1명 공천되었고요.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전원 그 법조인 출신이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야 될 국회. 하지만 대전 지역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엔 좀 문턱이 좀 높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직군보다는 특정 직군에 몰려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들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법을 만들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간이니만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꼼꼼히 잘 따져보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한 대세는 목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좀 민망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둔산 화류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 들으셨으면 좀 어떠셨겠습니까? 바로 예. 이게 21대 총선에 출마 예정인 그 후보자가 공식 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공식 석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말은 민망해서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이런 발언한 주인공은 바로 이제 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그 세종시 갑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그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후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 그 한 경제 이론 강연에서 그 홍 후보는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뭐 많이 가지면 안 그래요?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죠. 머리 아픈가?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강연장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예. 싶은데요. 근데 홍 후보의 이런 발언은 이때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대우증권 사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요. 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출산의 중요성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노래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해?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알았죠?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5월에는요. 그 중소기업 벤처부 북콘서트에서 둔산 화류계에 아무것도 없더라. 언제까지 밤에 허벅지만 찌를 것이냐.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분히 이제 여성 비하적 발언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 후보의 이런 발언은 그 같은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같은 당 소속 그 윤형권 예비 후보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윤 후보는 그 홍 후보가 이처럼 그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천이 철회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 홍 후보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논란이 좀 불거지니까 홍 후보는요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여러 차례 좀 말실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 수위나 그 횟수를 봤을 때 논란이 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로 그 천냥빚도 갚을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말 한마디로 그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연산, 손녀 같아서 그랬다.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된다.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정치인들의 이런 그 성희롱성 발언들이요. 예. 이건 좀 단순히 말실수라고 하기보다는 평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좀 달라진 성 인지 감수성에 하루빨리 좀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언어의 품격. 이거 뭐 많은 국민들이 늘 그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탄하고 개탄하는 부분입니다. 네, 좀 이제는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으로 내던져진 불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유럽 여행을 하고 귀국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대전 거주 남성이 이제 최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의심 증상이 있어서 그 공항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적절한 격리 조치도 없이 공항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원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좀 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전에 사는 이 남성은요, 그 지난달 5일부터 이제 약 한 달 동안 그 유럽 4개국을 여행하고 이제 그제 낮 12시쯤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입국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확인돼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규정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검역소에서 격리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 검역소 측에서는 격리 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감염 열이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감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게 했다. 더군다나 대전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말 우려되는데요. 예. 이 남성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제 오후 4시 30분쯤에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와서 그 도룡동에 있는 고속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유성에 있는 누나 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은 날 오후 8시경에 이제 최진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대병원 그 음압병상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항버스하고 택시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제3의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전시 관계자가 그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이제 연락만 했었어도 구급차를 좀 보냈을 텐데 이 공항 검역소가 선행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으로 이제 불덩이를 내던진 격이다라면서 좀 강하게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확진자는 대전 확진자의 통계에 안 잡히나 보죠? 네, 최근 며칠 동안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확진자 없음 이런 문자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현재 이 환자는 그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해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대전 지역 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인천공항 검역소 환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 보건당국에서는요, 그 이 남자와 같이 이제 공항버스를 탄 승객들을 찾기 위해서 공항버스 안에 있는 CCTV 영상하고 그 신용카드로 승차권 구매한 탑승자들 그리고 이제 그 이 남성이 탔었던 그 택시 운전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 그 이 남성이 누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는 집을 비워서 이제 가족 간 밀접 접촉은 없었던 걸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네. 예. 이제 겨우 확진자 수보다 격리해제 환자 수가 더 많은 이른바 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세로 접어든다고 조심스럽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는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의 고삐를 좀 늦추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임을 좀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남.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이 시간에 4.15 총선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서 대전, 세종, 충남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구별 후보와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4.15 총선 특별 기획 대전 중구 여야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의 이은건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 황운하 예비 후보와 함께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남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드디어 합류한 충남과 대전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얼마 전 소개해드린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제 충남도에서도 코로나19 생계로 인해서 곤란해진 그 도민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의 그 생활 안정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총 예산 규모만 보면요, 그 1,500억 원 가까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역시 1,500억 원 가량의 그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이제 최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충남에서 지원한 것은 재난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죠. 네,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뭐 조건도 없어야 되고 또 누구나에게 지급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거는 일종의 선별 지급이니까 재난 긴급 지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충남도는요. 그 이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그 15만 명 정도에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민 대상이 아닌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소득층 가구로는 그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나 이런 분들이 지급 대상이라고 하고요. 소상공인은 지난해 기준 3억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린 그 10명 미만을 고용한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개인 택시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그 급식업체 가운데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뭐 보편적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이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충남도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충남도민 전체 인구 중 약 9%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재원 조달 지원 방식도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충남도는요, 그 각 시군하고 이제 충남도가 각각 이제 절반씩 그 예산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그 이르면 다음 달 그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형태 중 이제 해당 지자체가 각자 판단해서 그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도 일단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먼저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그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그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그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긴급 생계 지원에는 약 6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300억 원 정도를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원 계획도 중요한데 문제는 속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그 현장에 지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현재 여러 곳에서 이 재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죠. 그러면서 지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속도가 더디다, 어렵다, 뭐 제약 요건이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비상시국일 때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나라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현금 살포 퍼주기 사회주의식 그 좌파 정책은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전 국민에게 $1,000씩 우리 돈으로 하면 총 1,000조 원이 넘는 지원도 한다고 하고요.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영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5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그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적은 그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수백조 원의 재정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재난 지원 자금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그 이념의 잣대로만 들여다보면서 이제 정치적 정점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실물 경제와 생존에 대한 문제임을 좀 우리 정치권 모두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0.9%입니다. 예. 어떤 퍼센트입니까? 그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 건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을 때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그 대전시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전시 안에 있는 그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88%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금리를 0.9% 연금입니다. 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건축물 관리 대장상 그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거주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쉽게 계산을 해드려 보면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이건 이제 월세로 전환하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만 원,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은 월 73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주택 임차 보증금 중 88%를 연금리 이제 0.9% 이자 부담만으로 이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미혼 주택자 중 그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대전 수재 직장에 다니거나 그 대전에서 창업을 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본인 연간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대출 기간은 2년이고요.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